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일제강점기를 들어갈 텐데,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무단 통치 시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제 일제강점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배울 내용이 무단 통치 시기에는 헌병 경찰제, 조선태양운영 그리고 칼과 제복을 착용을 했다. 뭐 교사들까지. 그 다음에 제1차 조선교육용 서당 규칙 제정 요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무단 통치 시기에 경제 수탈을 얼마나 악랄하게 했냐면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회사령 제정하고 뭐 조선 광업령부터 어업령, 산림령, 호남선 철도 개설까지 이런 내용들을 배울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 개의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제강점기를 세 시기로 나누는데 이런 내용들이 무단 통치 시기에 행해졌던 정책들이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문화 통치 시기, 그 다음에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행해졌던 정책들하고 얘네들하고 막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일제강점기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 한일 병합 이후에 일본 놈들이 헌병 경찰, 그냥 경찰이 아니에요. 군인이죠. 군인들을 앞세워서 막 엄청난 우리 민족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불처럼 들고 일어선 게 요 1919년에 3.1운동이죠. 이 이후로 깜짝 놀란 일본은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데 이름은 문화 통치지만 겉으로는 되게 잘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더 가혹하게 통치를 했던 게 문화 통치예요. 아주 기만적인 통치 정책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어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 일본 놈들이 이 한반도를 완전히 군대,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병참 기지화하기 위해서, 즉 전쟁 물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 나누는 기준이 되는 3.1운동과 만주사변의 연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1919년. 이건 뭐 여러분들 외우기도 쉽고 다 아니까.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어요. 자, 좀 헷갈리면 하다못해 1930년? 뭐 그 정도까지라도 좀 알아야 돼. 1931년 정확하게 알면 다행인데.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핵심 48부터 어떻게 배울 거냐면 핵심 48부터 49가 요 무단 통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 핵심 50은 3.1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요 중간 토막을 이렇게 보면 봐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핵심 48에서는 무단 통치가 어떤 건지 소개해주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핵심 51에서 문화 통치가 어떤 건지 소개하고 20년대는 어떻게 싸웠는지. 근데 여기는 사실 여기서는 왜 무장투쟁이고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냐면 1910년도에 이제 국외로 나가가지고 독립기지를 건설하면서 군대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장투쟁, 여기 핵심 52하고 핵심 56은 무장, 그 해외에 있었던 군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독립군이죠. 그러니까 독립군, 정식적인 군대, 독립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떤지 소개하고 독립군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게 각각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그리고 여기 핵심 54하고 핵심 57은 이제 국내의 민중들은 어떻게 일본 놈들에게 대항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먼저 어떻게 각 통치 시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을 해줬는지 각각 챕터에 맞춰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기본서 222페이지 보세요. 222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크게 세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연도를 외워두셔야 돼. 1919년하고 1931년 3.1운동하고 만주사변 요 연도를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제가 연도 외우라고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잖아요. 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부터 쭉 나오게 될 건데, 오늘은 아까 이제 포인트에서 봤듯이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야. 자, 지금 무단 통치 시기에 이러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 다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정책을 했고, 경제적인 수탈을 위해서는 이런 거를 했다. 요게 언제 일어났다? 무단 통치 시기 때 일어난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이제 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나 문화 통치 시기에도 막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책하고 막 섞어 놓으면서 이거는 어느 시기에 뭐 조선 태영령이 있었어. 막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세 개의 시기 중에 일제 강점기 세 개의 시기 중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그 이름을 먼저 알아놔야 돼요. 이름을 알면은 내용은 대강 다 알게 됩니다. 자, 이름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해. 그러면 내용은 다 알게 되니까. 자, 일단 일제 통치 기구를 먼저 보면 조선 총독부 이전에는 통간부였죠. 그래서 한일 병합이 되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고 일대 총감이 데라우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 그야말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 통수권까지 모두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어요. 식민지에.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인 총독은 일본이 조선에다가 심어놓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라고 보면 돼, 그냥.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수장이며 모두 일본 군인들의 임명이 됐어요. 총 9명의 총독이 들어왔는데 무단 통치 때 2명, 문화 통치 때 3명,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 때 4명이 들어왔는데 요 문화 통치 때 3명까지도 다 군인이었어요. 9명이 모두 다 군인 출신이었고 문관 총독은 1명도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독 아래 행정 담당 정무총감, 치안 담당 경무총감, 그냥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추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요. 독립협회가 중추원 관제 선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중추원이 이제 뭘로 전락을 하냐면 총독 자문기관으로서 전락을 하는데, 이때 조선인들도 중추원에 들어가. 하지만 어떤 놈들로 구성이 되냐면 친일파,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명예직이에요. 발언권도 하나도 없어. 얘네들은 총독 자문기관으로 들어가서 그냥 여기 중추원에 들어갔지만 발언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일본 놈들이 조선인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잖아. 막 이렇게 선전에 그냥 이용만 당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유지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고, 이제부터 시험 문제는 이제 네모 2번부터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이 첫 번째는 헌병 경찰 나오면 무단 경찰제. 왜냐면 이게 3.1운동 터진 다음에 문화 통치가 되면서 이제 헌병 경찰들이 워낙 탄압을 해가지고 이 헌병 경찰을 폐지하고 그냥 보통 경찰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헌병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군사 경찰로 제가 바뀐 걸로 알아요. 군사 경찰인가 그걸로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근데 옛날에 이 군사 경찰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병이라고 그랬거든요. 헌병. 그러니까 이 헌병 경찰제라는 거는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치안도 담당하고 눈에 뭐 잘못하면 지들이 막 때리기도 해, 사람을. 그러니까 거의 뭐에 가까운 거냐면 이 헌병 경찰제라는 거는 그냥 계엄령이 그러니까 항상 조선은 1919년 3.1운동이 터질 때까지 계속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나라나 마찬가지야. 왜?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하면 막 때리고 벌금도 물리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헌병경찰제 이름을 알아야 돼. 헌병경찰. 군사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역할까지 수행하는 무력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헌병이 곳곳에 헌병부대와 경찰서를 설치해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민간인들을 탄압하고 통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범죄 직결례와 경찰범 처벌 규칙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자 밑줄 재판 없이 직결 처분을 하는 거야. 그냥 이 헌병 경찰이 지나가다가 뭐 너 술 먹고 왜 비틀거려 임마 하면서 어떻게 즉각 어떻게 구류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너희들 왜 싸워?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재판도 없이 그냥 끌고 가. 그래서 조선인에게 구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어. 직결 처분권 내면 직결 처분권. 범죄 이름 봐봐요. 범죄에 대한 이게 경범죄입니다. 경범죄. 범죄에 대해서 즉시 결정을 한다고. 즉시 결정을 해. 이거는 경찰범 처벌을 한다. 요거.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요 별표. 헌병 경찰.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요 두 개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선인에 대해서 이 조선인에 한해서예요. 조선인에 한해서 재판 없이 태형이 뭐야? 때리는 거야. 그냥 때리는 거. 곤장 뭐 그런 거 가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서 이게 식민 통치의 폭력성과 어떤 상징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병 경찰7.3 3.1 운동위에 요게 폐지가 됩니다. 요거. 자,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태형을 가할 수 있는 법령을 재판 없이 그것도.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 그리고 또 요것도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요거. 제복의 착용과 착검인데 특히 교사 동그라미 교사 별표. 밑줄.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강압적인 통치했어. 앞에 가리키는 선생님이 칼을 차고 있어요. 너 왜 떠들어? 하면서 칼로. 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애들이.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교사가 칼을 차고 가리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교사,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칼을 차고 애들을 가리켰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 누르려고 한 거예요. 아주 괘씸해 죽겠어, 진짜. 이놈들 한 짓거리 보면. 진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 참여를 제한했다. 뭐 이거는 얘네들이 기본 옵션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민족 교육 규제를 보면 여기 자 봐봐요. 요거는 1차. 그러면 2차도 있겠네. 2차도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1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밑줄. 실업 교육 위주로 한정해서 조선인에게는 하급 기술을 가리키는데 목적을 두고요. 그 다음에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일본보다 짧은 4년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선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수준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지들도 알겠지. 이게 똑똑하다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교육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거야. 그게 1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교육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급 기술만 가르쳐. 그렇지. 그냥 조선인들은 일본 놈들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너희들 너무 열심히 뭐 배우려고 하지 마. 바로 그겁니다. 이게 1차 조선 교육령이에요. 실업 교육 위주 하급 기술. 그 다음에 보통 학교의 수업료는 일본보다 짧은 4년으로 한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서당 규칙을 제정해서 자, 서당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대. 신고제는 뭐예요? 신고제는 나 서당 열 거야 하고 신고하면 그냥 아무나 열어도 되는 건데, 허가제는 나 서당 열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열면 안 돼라고 허가 안 해주면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훨씬 서당을 차리기가 어려워. 허가제가 어렵죠. 신고는 지가 하고 싶으면 신고만 하고 나 오늘부터 한다 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허가는 해도 돼요? 라고 물어서 안 돼 하면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일제에 반하는 서당의 설립과 서당 교육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막았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생이 칼 차고 가리키죠.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은 못 가리키게 정책적으로 막았으니까 이 조선인을 완전히 어떻게, 그렇죠. 지들이 부려먹을 정도로만 그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시민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죠. 진짜 괘씸하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무단 통치 시기의 경제 수탈은 크게 두 개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령 재정. 지금부터 제가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어떤 내용을 알면 되자면, 요 토지조사령을 공포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딱 요 한 줄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성공이에요. 근데 내용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저절로 내용이 다 살은 붙어 갈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름을 알아야 돼. 제가 이름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지조사령 공포. 자, 원래 이 토지조사 사업이 얘네들의 명분은 그거예요.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확립해서 소유권을 보호하자. 이게 이제 명분인데, 사실은 이 일본 놈들이 조선의 토지를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소유권을 둬서 세금을 많이 걷자라는 거가 사실은 얘네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는데, 자, 밑줄, 총독부 산하에 임시토지국을 설치하고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다. 요 한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야비한 짓을 하냐면, 이제 기한부 신고제를 둬가지고요. 어떤 일정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서류를 이 토지가 네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갖고 와. 근데 만약에 6월 1일 넘어가잖아? 그러면 또 소유권 인정 못 받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이런 기한부 신고제가 하는지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이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없었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지들이 뭔데? 이거 내 땅인데 일본 놈도 지들이 뭔데? 하고 일부러 신고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서류를 또 준비하기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 토지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거를 이 조선 총독부가 꿀꺽했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토지 소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시간 안에 신고해야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되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미신고 토지가 많았어. 근데 미신고 토지는 누가? 총독부로 귀속, 총독부가 꿀꺽했다는 얘기죠. 지들이.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얼마나 토지가, 보세요. 미신고 토지, 왕실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 이런 것들을 다 총독부에 귀속시키니까 전국토의 약 40%가 총독부에 귀속됐어요. 아니 뭐 이렇게 40%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굉장히 많은 토지를 뺏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수탈한 토지를 앞에 나왔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온 이주민들한테, 일본에서 이제 조선으로 살러 오는 일본 놈들한테 싼 값에 싼 값에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 지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러면서 농민들이 몰락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원래 조선은 경작권이 인정이 됐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어떤 뭐 다른 양반이라 치자고요. 그래도 이 농민들을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었어. 왜? 쫓아내면 이 사람은 굶어 죽잖아. 어디 가서 농사 지으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농사를 짓는 경작권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어서, 농민들끼리는 얘가 예를 들어서 다른 땅에 가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마치 요즘에 권리금 받는 것처럼 이 경작권도 돈 주고 팔고 뭐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경작권, 뭐 소유권은 당연하고 경작권도 보호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이제는 그냥 기한부 계약서에 의해서 소장농으로 전락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얘가 농사를 지을 때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임대차 보호법이라 그래서
임차인들이 2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2년은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월세를 못 올리게끔 지금도 그런 게 있어. 월세를 뭐 5% 이상은 못 올린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땐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막 올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장농으로 기한부 계약 소장농이 됐다는 말은 경작권이 없이 그 계약에서 매일 불리하게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더 많은 소장료를 착취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지주들한테. 일본인 지주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주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해. 그래서 이제 이 한인촌이 결성이 되면서 여기서 독립기지가 생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주 권한이 강화됐다는 게 아까 이 말이랑 똑같아요.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서 그 다음에 지주층을 식민지 체제 내로 포섭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죠. 지주들은 더 좋은 거야. 지주들은 더 좋죠. 그러면 지주들은 이제 일본 식민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이 지주들을 식민지 체제 내로 일본 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죠. 부자들은 나쁜 놈이야. 막 그런 정서가 남아있잖아요. 뭐 이런 영향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재정 수입 증대, 토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재정 수입이 늘었겠죠. 지금도 얘기 쭉 들었는데 어때? 그냥 기억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쌍가루 4번의 1번부터 결과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스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기억에 남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의 한 페이지 다 배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령 공포했다고. 요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제 했다고요? 지금 우리 무단 통치 시기 배우고 있죠? 무단 통치 때 했다고. 요 한 줄이에요.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머리에 지금 이런 거는 머리에 잘 남는단 말이에요. 머리에 되게 잘 남아. 이런 스토리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사료로 막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겠죠. 사료로 주어진다고. 요게. 자, 그다음에 회사령을 제정해요. 회사령 제정. 자, 이 회사령은 뭐냐면 자, 이것도 별표. 이것도 결국 이 회사령은 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한다는 거야. 허가제. 그럼 이 조선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회사를 차리려 그러면 안 돼 임마 하고 허가 안 해줘. 일본 놈들이 와서 뭐 회사 차린다 그러면 그래 해. 니네 다 허가라고 하고. 그래서 총독의 명령으로 회사를 해산할 수도 있도록 해놨어요. 허가제로 하고 해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민족 기업과 민족 자본 성장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민족 자본이 커지면 독립운동에 지원할 독립운동하는데 뭐 돈을 보태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조선 민족이 똑똑해지거나 돈이 많아가지고 영향력이 커지거나 그런 거를 얘네들이 극도로 경계한 거야. 자, 오케이. 그리고 좀 있는 놈들은 아까처럼 어떻게 자기가 일본 편으로 포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침탈이 쭉 나옵니다. 근데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에 이 두 개는 아까 회사령하고 토지조사 사업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머릿속에 얘네들이 취재가 안 되는 건 아는데 저절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 아직 우리는 문화 통치 시기와 그 다음에 그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도 거기도 막 또 이렇게 각 시기마다 중요한 정책들이라던가 뭐 우리를 탄압하는 이런 법령들이 있겠죠. 그런 게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뇌가 아직 쌩쌩하거든요. 헷갈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져. 빨리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확실하게 외워야지 다음에 문화 통치 들어가서 또 일본 놈들이 이상한 정책 같은 거 만든 거고 안 헷갈린다고요. 오케이? 자, 볼게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광업
이름이 다 나와 있어. 조선광업법, 광업령. 이것도 허가제를 실시하는 거야. 허가제. 조선인들이 광산경영을 허가제에서 잘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돈 될 만한 건 광산은 일본 놈들한테 다 이관을 했어. 일본 놈들한테 다 맡기고, 요것도 조선 어업령도 어장을 일본인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어업권에 대해서 또 허가제를 낸 거야. 허가제. 다 허가제를 했네. 그죠? 그 다음에 산림령은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지로 강제 포함해서 총독부와 일본인이 강점하도록 했어요. 산림까지. 광업, 어업, 산림. 어때요? 다. 얘네들 다 1차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지들이 차지해서 허가제하고 그 다음에 산림은 국유지로 강제 편입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남선 철도를 개설한 이유는 호남 지방이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남선 철도를 건설해서 호남 곡창지대에서 농산물 반출을 확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차는 앞에 그 기차들 있죠. 대한제국 시절에 놔줬던 기차는 어떤 거였어요? 그렇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있었잖아. 얘네들은 대한제국 시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작 전이고, 호남선은 일제강점기 때 낮은 거네. 그죠? 여기서 서로 비교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철도를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일제강점기 이전과 이후로는 지금 구별을 하셔야지.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언제 이런 것들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 시행됐는지. 지금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뇌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지 나머지 시기에서도 정책하고 비교해서 외울 수 있어. 자, 보자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 경찰제로 해서 상시 마치 계엄령처럼 살벌하게 우리 민족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헌병 경찰제. 그 다음에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을 가할 수 있게 했던 게 조선 태형령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그 다음에 제복을 착용해서 위압감을 줬고요. 그 다음에 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그냥 하급 기술 같은 것만 가르쳤죠. 우리 그 조선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서당도 함부로 못 만들게 서당 규칙을 제정해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단 통치 시기의 경제 수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령을 발표해서 토지를 수탈을 많이 했죠.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토지조사 사업과 토지조사령을 우리가 시행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령을 제정을 해가지고 허가제로 또 바꿔서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기도 어렵게 만들어놨고 그 밖에 이런저런 산업 침탈도 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들, 이런 경제 수탈이 무단 통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돼.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일제강점기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야지 우리가 다음에 문화통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행했던 정책들하고 헷갈리질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느 시기인지를.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